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딱히 할 만한 이야기도 없고 딱히 분석할 만한 이슈도 눈에 띄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자라면 보통 보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점 잡기, 반등 노리기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은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청개구리 같이 시장이 막 폭락하고 있으면 저점 잡고 싶고 시장이 막 급등하고 있으면 고점을 잡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역배팅 하는 거 좋아한다고요. 막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가 꼭지점이겠거니 하고서 여기서 숏배팅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막 폭락하고 있으면 여기가 저점이겠거니 싶어가지고 여기서 롱배팅 하는 거 좋아하고 요런 거를 개인들이 보통 좋아하더라라는 거. 저의 경험상은 그렇다라는 건데요.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특히 하락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고 폭이 크죠. 사실 지난 2거래일 동안 빠진 게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요. 물론 어제 1% 빠진 게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 잭슨홀 미팅 날에 나스닥이 4% 빠졌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반등도 없이 1%가 또 추가로 빠진 거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속도는 빠른 편이고 많이 빠지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하락 같은 경우 많이 빠지면은 보통 우리가 무슨 생각하나요? 이거 단기낙 폭과대다 이런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종 보조 지표들도 침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매수로 접근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긴단 말입니다. 혹은 매수로 접근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방 포지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야 이러다 이거 급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매수세가 등장했냐고요. 매수세라는 건 뭐예요? 양봉 나왔냐고요. 이거 어제 미국 증시인데 양봉이 몇 개나 있냐고요. 그죠? 어제 일봉 어떻게 마감됐냐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는 선물이니까 양봉인데 하여튼 현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음봉이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하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눈에 띄는 매수세, 예를 들면 상승 마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 나온다거나 이런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와야지 이제 반등을 하네, 추세 전환을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매수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는 게 더 합리적인 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잘 잡아야 됩니다. 매수 매도 하려면요, 그죠? 예, 언제나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올라가고 있다. 매도세가 나왔냐, 음봉 나왔냐 이거예요. 음봉 나오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주식 매수할 땐 폭락하고 있어요. 매수할 땐 여기서 양봉 나왔냐고요. 양봉 나오고 나서 생각하자고요. 그죠? 일단은 그래서 반등이네, 혹은 추세 전환이네 그런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은 그냥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구나. 힘 빼고 그냥 가만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스닥이 2달간 오르고 있을 때 뭐라고 했나요? 우리 힘 빼고 오늘 밤도 그냥 빨리 주무시자고요. 야, 눈에 띄는 매도세가 나와야 뭘 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냥 빨리빨리 그냥 잠이나 자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런 데서 힘 빼면 안 된다라 이야기 해드렸는데 또 똑같은 자리가 온 겁니다. 집중해야 될 타이밍은 반짝 오고 지나갔고 지금은 아래쪽으로 일단 방향성이 정해져서 잘 가고 있으니까 잘 가는구나 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일단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우리가 언제 또 집중을 해야 되냐? 여기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나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면 그때 이제 좀 밤에 좀 잠을 좀 설쳐가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일단 잘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편안하게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 빼지 말자라는 거. 너무 지나친 고민도 걱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방향성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일단 매수세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하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미국 증시가 잘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테스트 잘 하고 있고요. S&P 말씀드렸다시피 3,900까지는 일단 목표치가 아래쪽으로 열려 있는 거고 위쪽으로 저항은 4,100이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말씀드렸다시피 12,150 정도 지지력이 있고 위쪽으로는 12,550 정도가 저항이다라는 거. 어젯밤에 이제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갭을 다 메웠어요 장중에. 그러니까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
이 갭을 남겨놓는 거는 좀 찜찜할 수 있는데 어젯밤에 장 초반에 올라가면서 이 갭들을 다 메웠어요. 그래서 S&P고 나스닥이고 둘 다 그 갭들이 다 없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히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볼린저 밴드를 지금 찢고 나온 거죠. 볼린저 밴드를 26일 날 하루, 그리고 29일 날 어제까지 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밖으로 찢고 나온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한 게 나왔다.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막 반등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 일단 좀 무리이고, 일단 매수세 나오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매수세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이러면서 계속 줄줄줄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냥 지켜보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일들이 없었는데 이 뭐 달러라든가 이런 것만 좀 체크하자고요. 달러 같은 경우 일단 그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착 해놓고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좀 버벅버벅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직까진 괜찮다라고 봐요. 달러 인덱스 잘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위쪽에 무슨 저항이 있는지, 사실 딱히 저항도 없거든요. 저항도 없는데 무슨 어떤 재료를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위쪽에서 고점은 조금씩 높여놓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움직임이 좀 느리긴 하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흐름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좀 찜찜한 모습도 좀 있긴 있어요. 유로화 중요한 자리가 대략적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죽어야 될 때 잘 안 죽고 있긴 합니다. 사실 유로화가 죽어야 달러화가 오르는 경우에, 유로화가 죽어야 달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로화 같은 경우는 죽어야 될 때를 좀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요. 한 6거래일째 지금 어딘가를 지키고 있죠. 이런 모습들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빨리 위를 넘어가야 이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빨리 아래를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현재 지금 답답한 구간에 갇혀 있고,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개인적으로 이슈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계속 유로화는 아래로 갈 것 같긴 한데요.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여기서 6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또 잘 보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요. 물론 당장 어떤 눈앞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니까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 확실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증시가 다중바닥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유로화나 달러화 같은 것도 최근에 보시면 이 방향성이, 그죠? 몇 거래일 동안 멈춰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된다는 거. 물론 제 생각에 방향성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보긴 보는데, 거의 방향성 정해졌다라고 보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좀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잘 지켜보시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 이야기 한 번씩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야 될 시간을 자꾸자꾸 놓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하긴 합니다. 보통 이 정도 했으면 그러니까 얘가 이 천연가스가 아래쪽으로 죽을 거면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미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더 위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가겠다고 의지를 보여놓고서도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런 부분들 좀 굉장히 집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천연가스가 어쩌면 전 세계 경제의 그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보시면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아래로 간다라는 신호도 일단 없긴 해요.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쪽에서 자꾸자꾸 저항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좀 해보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라인이 전고점 자리가 9.3인데 계속 이 부근에서 지금 테스트만 하고 있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싸움 결과로서는 일단은 이 상방으로 가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제동이 걸린 거예요. 위쪽에 지금 저항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잘 봐야 되겠죠.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유로존 박살나면서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그래도 좀 세상이 좀 숨을 좀 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오랜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로화와 천연가스가 일제히 옆으로 일주일 정도 기어가면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천연가스라든가 유로화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하방 쪽으로 별로 유리하지는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로 하방에 우호적이지는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데 답답해서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딱히 점검할 만한 건 없는데,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날 8월 25일 날 액면 분할했죠. 액면 분할하고 나서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대략적으로 뭐 여기 어딘가죠. 여기가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틀어진다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죠. 아직까지는 혼조한 구간 안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좀 매도세가 강해서 이 자리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추측 정도 해봅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 이슈도 끝났으니까, 액면 분할은 단기적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주가 흐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일단 그죠,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봐줄게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차분하게요. 전날의 움직임이 급했기 때문에 적당히 뭐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 S&P 지수 하락했으니까 빅스 오르는 게 자연스럽죠. 이런 모습들 그냥 뭐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냥 계속 차분하게 뭐 특별한 반응은 없어서 뭐 체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2만 달러짜리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불안하죠. 요거를 지지력이라 이야기할 수 없죠.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약간 코스피 느낌하고 비슷한 겁니다. 코스피하고 지금 얘도 약간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를 닮아가는지 빠지고 박스권, 빠지고 박스권, 빠지고 박스권이죠. 한국 증시도 코스피도 딱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박스권인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다중바닥형을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쯤에서 올라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장대 음봉이 나와서는 안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면 사실상 직전 저점 부근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의미가 뭐냐, 매수세가 약하니까 내려왔다,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이미 다중고점형을 만들고 싶은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우호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방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가야 될 때 못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죠? 천연가스가 올라야 증시가 빠질 건데, 천연가스가 상방으로 제한적이고 유로화가 떨어져야 증시가 떨어질 텐데, 유로화는 아래쪽으로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들이 하방에 안 좋은 요인들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튼 하방에 유리한 요인들도 굉장히 사실 좀 많긴 해요. 예를 들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번 버블 현상, 이번 버블 시대의 대장이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친구들이 이미 뭐 죽어간다,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하방의 어떤 좀 심리적인 요인에서 좀 하방의 우호적인 요인일 수 있는 거고, 혹은 뭐 치솟고 있는 뭐 위안화나 뭐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것들과 또 빅스 지수, 빅스 같은 경우도 참 요즘에 맨날 이제 코앞만 보여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빅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 물론 최근엔 고점과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저점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저점들이 계속 높아지면서 우상향 잘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에 좀 우호적인 조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좀 세상이 좀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하방이 유리하긴 유리한 거예요. 이게 뭐 천연가스가 그렇다고 우하향하냐, 그거 아니죠. 천연가스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조정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아직까지는 유로화도 계속 죽고 있고, 지금 하락 중에 하락이 일시정지 됐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하락이 좀 유리한 상황인데, 굳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면 그렇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예, 뭐 나머지 특별히 이야기할 만한 건 없고 어젯밤 경제지표 발표 특별한 것도 없었고요. 오늘 밤에는 뭐 유로존 CPI나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 뭐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주 후반에 발표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오늘 밤도 그냥 뭐 편안하게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 사실 좀 재밌는 기사를 저는 요거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요게 좀 재밌다고 봤는데 그 카시카리 총재라고 아시죠? 그 연준의 어떤 총재인데 그 주식시장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폭락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해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하고 나서 집에 가서 무슨 생각했을까? 안 그래도 연설하는 내용 이거 그 동영상 보면은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발발발 떨리는 것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설을 했을까? 기분 좋게 연설했을까? 긴장하면서 연설했을까? 혹은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파월 의장 본인의 생각은 어땠을까 싶었는데 아마 파월 의장은 나름 행복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카시카리가 이런 이야기 했죠. 카시카리가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뭐 행복하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인플레 우려도 모르고 막 급등하던 이 증시가 다소 좀 안이 꼽게 보였던 거죠. 근데 아무튼 폭락한 거 보고 해피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파월 의장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준의 뭐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이 대략적으로 총재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어제도 뭐 75bp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7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지지와 저항 이야기했고 미국 증시 다 봤고요. 기름값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인플레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95달러를 확실하게 돌파 한착을 해버렸어요. 무려 이 국제유가 이야기 좀 잠깐 하자면은 95달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잠깐 꺼야 되겠네요. 95달러가 여기 있죠. 한 번, 두 번, 혹은 뭐 세 번, 두 번 혹은 세 번에 걸쳐서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돌파 한착의 신뢰도가 제법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이 좀 애매해졌어요. 애매해졌어.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지난번에 95달러를 붕괴시키면서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지금 이 95달러를 다시 돌파 한착하면서 얘도 좀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하락세가 좀 약하긴 약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하락 중에 반등이 맞긴 맞습니다. 일단 95달러를 붕괴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는 의미이긴 하고 하락 추세로 일단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단 반등이 나온 거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봐줄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 95달러를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고 강력한 매도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하여튼 그런 애매한 상황에 갇혔습니다. 국제유가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당분간 좀 이제 뭐 하지 않을게요. 제가 뭐 이제 알 수 없는 구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위로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죠. 위쪽에 저항이 되게 많거든요. 아래로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지금 95달러를 돌파 한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도 아래로도 부담스러워졌으니 좀 뭐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고 뭐 그죠. 하여튼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국제유가 오르는 거는 또다시 긴축 우려 이런 거를 자극시킬 수도 있고 또 국제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하고 또뭐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얘네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 자꾸 올라간다라고 하면 천연가스 가격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하여튼 유가가 올라갔다. 심상치 않아 보인다.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넘어왔는데 사실 오늘 그 갭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해버리면은 한국 증시는 거의 100% 확률로 갭하락 출발하죠. 근데도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한 게 굉장히 좀 의아하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참고로 반도체 지수는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방향성 완전 꺾인 거예요. 이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도 약한데 지 혼자 올라가고 있길래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갭상승했나? 왜 미국 선물도 갭상승하더라고요. 미국 선물도 보시면 S&P하고 나스닥이 아침에 조금 갭상승 출발했어요. 왜 갭상승 출발했나 굳이 핑계를 찾아보자면 뭐 기업 실적 발표? BYD 있죠. 그 중국 자동차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
BYD가 실적 발표했는데 요게 뭐 좀 괜찮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갭상승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2차전지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47만 원을 돌파한 척하는 걸 보니까 저 BYD 실적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가 갭상승 출발했나 보다라고 추측 정도는 되긴 됩니다. 정확한 설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 BYD 실적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갭상승을 했다라는 거, 코스피는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스피가 갭상승 출발하면은 이 좋겠어요. 이게 전 제 생각엔 별로 반등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저항 318.8자리를 지금 다시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갭상승해주고 장 초반에 잠깐 위쪽으로 올라줌으로 인해서 어제 약간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우려를 또 싹 잠재워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한국 증시는 차라리 오늘 같은 날 대폭락을 해버렸어야 그나마 이 아래쪽에 지지력도 있고 이러니까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도 있었다고요. 만약에 대폭락을 해버렸으면 볼린저밴드 확 찢고 나가면은. 근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어설프게 5일선 부근으로 올라와 주는 거는 이런 건 하방 에너지 충전 뭐 이런 의미로밖에 일단 못 봐주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런 뜬금없는 상승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갑습니다. 어제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 에너지도 충전한다. 일단 그래 네가 충전하나 보구나 이렇게 좀 하여튼 편안하게 좀 지켜봐 주려고요. 코스닥 150도 그렇습니다. 코스닥 150도 어제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터치를 했으니까 반등 나올 만하죠. 근데 BYD 실적 발표를 재료로 해서 갭상승 출발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갭상승 출발하면 오히려 반등에 더 안 좋죠.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하여튼 뭐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딱히 할 이야기도 없고, 어제가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많이 급등을 했죠. 19원 급등했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오늘 3원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매우 적절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승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죠. 좀 쉬어가면서 힘이 좀 딸리면은 뭐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가야죠. 네, 오래 가려면요. 그런 조정 과정을 잘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이상한 거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저걸 보고 야 이제 급반등이 올라온다 이런 생각하기도 좀 뭐한 거고. 하여튼 반도체가 죽고 있어요. 그죠? 뭐 삼성전자 지지력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없죠. 하이닉스 같은 것도 이런 걸 보고 지지력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이런 거 보면서 뭐 딱히 긴장할 거 없고 그냥 잘 가고 있다. 일단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어제 마감 같은 경우 뭐 지지력 이런 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그래도 어떤 매수세가 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오늘은 0.6% 상승 중이고 뭐 지수가 튀어오르고 있으니까 상승 중이고 양봉이니까 매수세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 중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하락 추세인 거를 좀 감안해서 또 해석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증시 해석이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냥 복잡 미묘해요. 올랐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떨어졌다라고 해서 하락했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조금씩 중요한 거는 그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그 힘의 강력함, 그 힘의 강도를 읽으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